아 요즘에 돈 좀 벌었어? 아 예진 누나 돈 좀 벌었어. 아 집을 사자마자 몇 억씩 오르더라고. 우와 집 얘기하지 마, 집 얘기하지 마. 어우 씨. 어우. 미안. 부동산 뭐. 그래. 어우 집에 집자도 꺼내지 마. 아우. 2017년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팔았다가. 그때부터 올랐는데 정말 안타까워. 2017년. 오셨습니다. 자료 선생님.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아 저희가 오늘 부자 수업이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해야죠. 예, 첫사랑보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사랑이 부자였어요. 예진이 다른 책 가져왔어요. 야야 나 책 봤거든. 야 이게 뭐야? 이거 교과서를 지금 딴 걸 가져왔어. 2교시 책을 가져왔네. 사실 제가 그 학창 시절의 꿈이 여고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고예요? 여고의 국어 선생님 인기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남학생들 좀 나가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꿈을 좀 이룬 것 같아서요. 되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부자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투자해야겠죠.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투자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까 해요. 쉽게. 여러분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베스트먼트. 예, 인베스트먼트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사실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내놓을 게 없으면 진짜 막 빈털터리면 근데 제가 보기에 일하는 것도 사실 투자라고 생각해요. 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는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오래 하는 겁니다. 네.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돼요. 단기 투자라는 것도 누나 있잖아.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단기 투자 할 수 있는데 사실 단기 투자가 성공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접근하셔야 돼요. 이매진 학생 그 제가 너무 팬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영화에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우 일을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출연작을 보니까 제가 1974년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오래 하신 비결은 뭡니까? 딴짓을 안 해요. 다른 데 눈을 안 뜨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투자를 그렇게 하는 얘기야. 투자를. 한눈을 안 판다. 한눈을 안 나는 판다. 경주마다. 앞만 보고 간다. 좋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뵈면요.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일이. 이 일이 재밌으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아니 어렸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한 7, 8년 전서부터는 이 일이 재밌어졌어요. 오히려 전성기 때는 저는 정말 이 일이 싫었고 그게 좀 지나고 나이 먹으니까 한 7, 8년 전서부터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고 애착이 있고 동료들도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 일이 저를 멀리해요. 일을 멀리 해도 그래도 오래 하실 수 있는 힘은 재미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투자도 오래 하려면 재밌고 좋아져야 돼요. 막 주식 사놓고 걱정하고 잠 못 자면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막 집 사놓고 불안해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집을 못 사서 불안하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가 사실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님 재밌으려면은 이익을 봐야지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요즘에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저 미국 주식이에요, 저. 뭐 어디 어떤 거 어떤 여기저기. 거? 여기저기. 멋있어. 집이 없어서 그렇지. 완태 학생님 생각해보세요. 너 집 없니? 어떡해. 팔았어. 있는 걸 팔았어. 어떡해. 미국 주식 사놓으셨는데 그 새벽에 막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빠지도 잠이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올라도 어떻습니까? 오르면 또 더 오르는데 이게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올라도 잠이 잘 안 오고 빠져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죠. 오래 못 가요.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아침에 피곤하고. 그럼 어떻게 잠을 편안하게 자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에 여러분이 길 가다가
좋은 일 한번 생각해보죠. 1,000만 원을 주우셨어요. 아싸! 아니 근데 이거 그 완전 가지셔도 돼. 가지셔도 되는 나라야. 오, 좋은 나라. 세금 안 떼죠? 예, 예, 세금 안 내고. 자, 1,000만 원 주셨어.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복권이랑 채권을 사실 수 있어요. 채권은 뭔지 아시죠?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채 발행해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000만 원 주우셨어요. 그럼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채권. 채권, 저도 채권. 중근 학생 둘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다요? 저는 한 8대 2 정도. 예.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이 채권이 많으세요. 8위 채권이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선택한 기준을 제가 왜 선택하셨냐면 그 기준을 손실 위험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게 더 잃어버릴 수 있을까? 복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위험을 얘기할 때 손실 위험을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은. 근데 여기서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불확실한 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확실. 아, 복권도 불확실하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에이, 복권 당연히 안 되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네.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채권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 자, 복권을 길 가다가 샀습니다. 편하네요, 안 편하네요? 편안해요. 잠 잘 와요.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런데 채권을 사면요, 이런 불확실한 투자를 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오래 못 해요. 자, 위험을 인식하는 행위. 올해 저희가 투자할 때 이 위험을 불확실성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죠. 근데 1,000만 원 주어서 복권 다 사면 그거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투자할 때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일 건가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나이 드셔서도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잠도 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시각을 세상을 바라보면 그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하실 때. 확실하게 투자하면. 잘 알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중학생 이게요. 저희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막 여기에서 돈 많이 버신 분이 와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저희 못 쫓아갑니다.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쫓아가요? 저희는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막 운이 붙고 막 꿈 잘 꾸고 부모님한테 엄청 받은 사람도 어떻게 저희가 쫓아갑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평이한 속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그런 얘기를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투자하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과 주식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자세히 모르겠죠. 모르- 그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기 위해서는 왜 나태주 시인님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요. 예쁘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보자는 거죠. 네. 잘 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한두 가지 중요한 것만 보여요. 이제 투자할 것 중에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건데 부동산을 한번 자세히 봐보자는 거죠. 자세히 보면 부동산에 진짜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자, 부동산에서 투자할 때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쉽게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이중부정. 쉽게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중부정이야 이게. 어렵지 않은데 듣기가 어려워요. 뭔가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두 가지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부동산은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죠? 여러분 부동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 나 이거 동의 못 하겠다. 동의하죠. 두 번째, 거래를 빈번하게 하지 못해요. 결국 조금 유식한 말로 유동성이 떨어져요. 맞죠? 이것도 나는 뭐 계속 매일매일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없어지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속성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투자하실 때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정보. 사실 투자의 가치가 그것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명확한 단어로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야 지식이 정리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고민입니다. When? 언제 살 건데? 이 고민하시죠. 그리고 what? 뭘 언제 살 거냐가 결국은 종국적인 고민 아니에요? 그렇죠. 저것만 해결되면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what은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별로? 아니 뭐 그냥 사면 되니까 별로. 그래요. 네. 사용할 수 있어서 어차피 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막 필수제면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 사용하지 않을 거면 많이 고민하시죠. 가방 비싼 거 사실 때 고민하지. 뭐 G 모델을 살까, 뭐 이런 모델을 살까. 그런데 칫솔 사실 때 많이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왓은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또 보세요. 근데 거래가 빈번하지 않죠. 쉽게 사고 팔 수 없죠. 그래서 뭘 고민해야 됩니까?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사면 끝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을 사셔서 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운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때 오르기 전에 결혼했어. 이런 분들. 갑자기 이사하게 됐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어. 그게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대신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 위치가 어디야? 여기가 좋은 데야, 나쁜 데야? 왜냐면 그런 위치나 뭐 이런 부동산은 사실은 그게 다 가격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 우리만 알아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을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라고 생각하실 때는 쉽게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언제 사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가 뭐 이렇게 뭘 할까를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점점 더 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언제 살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 부동산 타이밍의 싸움이네요. 타이밍의 그렇죠. 싸움. 근데 여기서 타임이라는 게 부동산은 호흡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건데 막 부동산을 1년 살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웬을 고민할 때 자,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거냐? 그럼 언제 사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렇죠. 매번 부동산을 들락날락 막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내릴 것이다 더 오를 거다. 네. 그런 예측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은 제가 뭐가 중요하다? 웬이 중요하다고, 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언제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민할 건 뭐냐면 수요하고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결정되잖아요.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냐면 부동산 시장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수요가 막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요? 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있죠. 더 오를 것 같아요. 더 올 것 같아서 네. 안 팔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급이 줄어요. 감소해요. 안 팔아요. 공급이 감소해요. 그럼 가격이 더 올라요. 가격이 더 오르면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요? 줄어요? 수요 줄지. 어떻게 뭐 계속 사줘요? 계속 사줘요? 근데 요즘 막 사 그래도. 돈 많나 봐 사람들. 예. 근데 사실은 계속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바로 빠지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팔면 가격이 안 빠져요. 그런데 계속 이런 가격이 이제 정체가 좀 되죠. 가격이 좀 정체되다가 이제 마음 급하게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막 세금 증가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또 증가하죠. 아니에요. 수요가 또 줄어요. 왜? 가격이 더 빠질까 봐. 심리가. 완전 심리 싸움이네. 수요가 줄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더 떨어지죠. 네.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실 수요가 증가해요. 저 때가 웬인가 보다. 저 때 떨어졌을 때. 근데 보세요. 이런 과정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딱 보실 때 언제가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가격이 내릴 때. 이때도 좋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빠질 때.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진짜 바닥은 이때죠. 수요가 증가하고 막 이럴 때가. 근데 그거는 진짜 신의 영역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가격으로만 파악이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이때는 가격이 오르는 원인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가격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른 거하고 어떨 때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른 두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경우를 우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이 빠질 때보다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빠질 때가 더 좋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똑같이 가격이 빠져요. 물가격이 빠져. 근데 원인은 두 개예요. 수요가 줄어들듯이 공급이 증가하는 게. 근데 이거 두 개 중에 구별해야 돼. 왜냐하면 공급이 증가할 때 사야 되니까. 그런데 뭘 보고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힌트 좀 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가격하고 뭐가 같이 변합니까? 가격하고 변하는 거. 같이. 거래량. 거래량. 잘 보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는 거래량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뭐냐면 1번 수요가 증가할 때. 증가하거나. 두 번째는 공급이 감소하거나. 아니 물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고 또 물 생산 많이 안 하면 가격 오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웬이 결정되잖아요. 어느 좋은 시점인지.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는 거래량이요 증가해요. 근데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오를 때는요 거래량이 떨어져요.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쓰면서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고 싶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도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근데 우리는 언제 사고 싶다?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는 거래량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공급이 증가할 때는.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하죠. 거래량이 반대로 증가하죠. 그 대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떨어질 때가 부동산의 웬을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분히 만약에 이해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거를 내 실생활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변하고 거래량도 변해서 사실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개소에 딱 가시잖아요. 제가 살고 싶은 집이 있어서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 매물이 많아요? 매물 많아요. 공급이 많다는 거죠. 네. 그때가 사실은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 갔는데 가격이 막 오르는데 매물이 없어요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 대부분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위험이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제가 불확실성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자는 거죠.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웬을 어떻게 하냐 신이냐. 근데 한번 투자로 보자는 거죠. 투자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떤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을 만든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더할 수 좋죠. 없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시는데 언제나 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상품이 바로 이 리츠라는 겁니다. 뭐의 약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예요. 트러스트는 믿음, 신뢰잖아요. 그래서
돈을 신뢰 있게 모아갖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의 리츠를 꾸준하게 사보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요? 아니, 증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나눠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빌딩을 조금씩 나눠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 대신 언제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이런 데는요, 리츠를요, 오늘 하루 일하면서 들어가다가 ATM기에서 사요. 아 진짜요? 와. 대박. 자동 판매. 5만 원씩 계속 사는 거예요. 우와. 노후를 위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배당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판교에 뭐 오피스 빌딩 이런 좋은 오피스 빌딩이 이렇게 나눠서 팔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꾸준하게 부동산 투자를 나눠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단점을 극복하는 거죠. 언제나 사고 팔 수 없는데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든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게 부동산 ETF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ETF 얘기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뭐 좀 안다 그래도. ETF? 확실히 많이 잃어봐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을 알면 왜 리츠가 좋구나, 단점이 극복되구나 이런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이 쭉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부동산을 좀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자.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을 사.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저희 지금 투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그런 살 집도 투자로 좀 생각해 잘 보자. 그리고 웬을 고민할 때 또 한 가지 가장 한 건 뭐냐면 자, 그 자산의 변동도 어떤 시점이 중요하지만 나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나도 지금 그 시점이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실 때 막 무리하게 엄청나게 대출을 일으켜서 산다면 그건 그 시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을 보실 때 투자로 보신다면 약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자, 이번 주식을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주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